진주시 초전동 일원의 옛 종축장 부지를 포함한 초전 신도심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공공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도시기반 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오가는 대형 트럭들이 삼천포 도심을 우회해 지나도록 올해 4월부터 우회도로가 조성 중입니다.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후년쯤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마무리된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모두 11개사가 경남 지역에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중 진주와 사천, 산청 등 서부 경남에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7곳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 생각에 외출 나온 군인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준 사연에서부터 유등축제가 끝난 지금 오히려 여유롭게 남강 유등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서부 경남 SNS 속 이슈들 살펴봅니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진주 나불천 총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객원 기자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초전신도심 도시개발 사업 1단계 실시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현재 초전동에 방치돼 있는 옛 족축장 부지에 진주시 보건소와 도로,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2025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초전동에 있는 경남도 농업기술원입니다. 본관과 각종 연구동, 교육동 같은 건물이 세워져 있고 현장 연구를 위한 농가 밭, 과수원 등도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지가 초전동 도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농기원을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와 지편면 신당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기원이 옮겨가는 부지엔 신도심 개발이 이뤄지는데 최근 이 신도심 도시개발 사업의 1단계 실시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방치돼 있는 종축장 부지 6만 7천여 제곱미터에 공공 업무용지와 도시 기반 시설 등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남도 서부청사 건물에 있는 진주시 보건소를 이 부지의 공공 업무용지로 옮겨 짓고 나머지 공간엔 공원과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사 입지 등 진주시랑 서부 경남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방치된 유일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도민과 진주 시민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말 준공할 계획.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 지역 활성화와 도시화되고 있는 초전동 일원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 오랜 기간 준비를 거친 뒤 1단계 사업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사천시 삼천포 지역 도심에는 대형 차량이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차량이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으로 가는 차량인데요. 수많은 트럭이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 주민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뒤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강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천시 용강동 3호 광장 사거리. 종합경기장 방면 좌회전 차로가 움푹 패였습니다. 도로 중앙선은 밀려난 아스팔트로 인해 치솟아 올랐습니다. 도로의 변형이 온 이유는 대형 차량 통행 때문입니다.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많은 대형 차량은 고성군 하이면 고성그린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향합니다. 대형 차량이 삼천포 도심을 지나다 보니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소음과 분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는 협의 끝에 도심을 둘러가는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룡동에서 시작해 복남동을 거쳐 향총동으로 이어지는 4.3km 도로입니다. 부지는 사천시가 매입하고 도로 건설 비용은 고성그린파워가 부담합니다. 지난 4월 시작된 공사는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점부터 중점까지 주민들의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동장님과 통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회 도로가 완공되면 도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은 물론 삼천포 지역 도시 개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이 조금 침체된 감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 본 도로 개설을 통해서 좀 시가지가 확장되고 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공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회 도로에 설치되는 교량과 교차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설계가 변경됐으며 도로 개통은 2025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26일 경남도가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협약 체결이 이어졌습니다. 산업단지 인프라를 내세우며 전체 경남 투자기업의 과반 이상을 유치했는데요. 그 규모와 내용을 김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경남 지역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하며 11개 기업과 6,3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부 경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단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우선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입주할 첫 번째 기업이 나왔습니다. 화학 제품 및 금속 가공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억 원을 들여 생산시설과 사무동을 만들고 3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무동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닌 즐길거리가 통합된 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석유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그 박물관 코스도 만들 수 있고요. 관련된 제품도 제작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좀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인 사무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도 6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가까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산청 한방 항노화 산단에 2024년까지 3,960제곱미터 규모의 식품 제조 시설이 조성됩니다. 20명을 신규 고용할 방침입니다. 진주 뿌리 일반 산단과 사천 제2 일반 산단에도 알루미늄 패널류 제조와 항공기 부품 제조 시설이 각각 들어섭니다. 대형 투자 약속도 있습니다. 대형 숙박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천에는 관광시설이 들어섭니다. 코로나19 등으로 2년 전 휴업하고 지금은 일부 시설만 운영 중인 남일대 리조트입니다. 이곳에 3천억 원가량을 들여 서부 경남 최대 규모의 호텔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진주시 일원에는 LNG 선박용 초저온 밸브 제조를 위한 시설이, 사천시 곤양면 일원에는 항공기 부품 제조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을 100억 원 더 늘리는 등 투자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 용추사와 하동 쌍계사의 일주문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7일 함양 용추사와 하동 쌍계사, 합천 해인사 등 6곳의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 일주문 50여 건에 대해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동군 곳곳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동 지역 민간사회단체와 읍면 이장협의회가 내건 이번 현수막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동군 이장협의회는 우주항공청은 하동을 비롯한 서부 경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이 남해군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장애인과 둘이서 같이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6일 앵강다숲 남파란길 42코스 구간에서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2km 구간을 함께 이동했습니다. 사천시 농업 한마당이 27일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농업 한마당은 오는 29일까지 3일간 농특산물 전시와 판매, 시식 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 부스를 운영합니다. 축제 첫날에는 국악 한마당과 추수 감사 제례에 이어 제1회 전국 농업인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주말에는 각종 참가 프로그램과 함께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개최됩니다. 행사를 준비한 박동식 사천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천시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다양한 체험과 참가 위주로 행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길을 유혹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을의 추억을 듬뿍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인 진주 나불천. 이 나불천이 최근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선정됐는데요. 특히 수달 서식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남강으로 유입되는 동네 하천이죠. 이 나불천이 2024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나불천은 지난 1980년 나불천 지구 구획 정리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최근 들어 산책과 여가 활동을 위해 이 하천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달의 서식지로 확장성이 필요한 하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속적인 정비만 요구돼 왔을 뿐 이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 방치되어 온 실정입니다.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국비 22억 원과 도비 6억 6천만 원, 12, 15억 4천만 원 등 총 사업비 4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나불천이 수달의 서식지로 확장돼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나불천은 명성면과 이현동 주거단지를 지나 인사동을 거쳐 남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인사동과 신안동, 남강 둔치는 최근 수달이 자주 발견되는 곳인데요. 수달은 개체수가 늘면서 최근 서식지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나불천이 생태 하천이 되면 수달의 서식지가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나불천이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 방치돼 왔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총 44억 원의 예산으로 나불천에는 기존의 뚝길 정비와 함께 탐방로가 신설되며 특히 생태 관찰로와 체험 쉼터도 조성됩니다. 나불천 생태 탐방로가 완공되면 명성면과 이현동을 잇는 힐링 공간 조성은 물론 진주 서부권 주민들의 생태 탐방 교육장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갈수록 서식지가 줄고 있는 이 수달의 서식 공간 확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민들에게도 수달들에게도 사랑받는 나불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2023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쌀이 적게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생영농 소식에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7, 8월 1조 시간 증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소폭 증가였으나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전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만 톤이 감소한 368만 4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벼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 72만 7,054헥타보다 2.6% 감소한 70만 8,041헥타르로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 정책과 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아르당 예상 생산량은 520kg으로 전년도 518kg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6, 7월 집중호우로 포기당 이삭수가 감소하였으나 나달이 형성되는 7, 8월에 일조량의 증가와 기상 여건의 호조로 완전 나달수의 증가에 따른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벼 재배 면적은 63,437헥타르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고 10아르당 생산량은 511kg으로 전년 대비 2kg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2%가 줄어든 32만 4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고 야간 온도가 낮을 때에는 시설하우스 환경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낮에는 환기를 잘해서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밤에는 보온 관리를 하되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해놓아야 냉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천대교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이번 정밀진단에서는 구조물 외관조사와 내구성 시험, 비파괴 제하 시험 등이 이뤄집니다. 관리원은 올해까지 사천대교 유지관리, 보수 보강 방안을 경남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공교육사령부 장병을 대상으로 K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6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기업가정신 강연과 토론, 센터 전시관, 승산마을 투어 등이 펼쳐졌습니다. 중진공은 올 연말까지 20인 이상 단체 대상 K기업가정신센터 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항공부품 분야 공식 시험기관으로 등록됐습니다. KTL은 항공우주 분야 글로벌 기업인 이튼으로부터 항공부품 분야 공식 시험기관 AVL로 등록됐습니다. KTL은 이번 시험기관 등록이 국내 항공부품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품질 제고에 기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튼 수출을 위해 국내 항공부품 기업들은 그간 해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면서 시간과 비용,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천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군인의 한 게시글이 전국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 소식을 전하는 커뮤니티에 최근 사천 시내로 외출을 나와 횟집을 방문했다는 글을 올린 글쓴이. 동기들과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더니 이미 결제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옆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50대 남성 두 분이 이미 계산했다는 소리에 글쓴이는 경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신 남성들은 본인 아들도 군복무 중이라며 아들 생각에 계산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감동적이라며 사회가 훈훈해지고 있다, 멋지게 나이 드신 두 중년분께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어두운 밤 강변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하모와 유등들. 지역 커뮤니티에 유등축제는 끝났는데 유등이 계속 켜져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도 없어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 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조용하니 운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진주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끝나는 11월 5일까지 유등이 계속 켜진다고 들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누리꾼은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에 사진을 올리며 유등을 다 철거해도 전시관에서는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푸르른 잔디 위를 즐기고 있는 강아지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반려견과 함께 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사천시 농업 한마당에 마련된 반려동물 관련 부스라며 지역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에는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마련한 놀이터와 펫카페, 사천시 수의사회에서 준비한 이동동물병원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 우리 강아지도 데려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한 누리꾼이 장소에 관한 문의를 남기자 글쓴이는 사천시청 분수대 쪽으로 오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며 위치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상엽입니다. 도내 소재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안전성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골프장에서 저독성 농약만 미량 검출됐습니다. 특히 9개 골프장은 상하반기 모두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7일 오후 12시 50분쯤 사천시 이홀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층 음식점과 2층 주택이 소재한 건물 한 동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말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리산을 시작으로 서부 경남의 단풍이 절정 시기를 맞겠는데요.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이 소폭 낮아지지만 큰 추위가 찾아오진 않을 전망이고요.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8도, 남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전국적으로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세종 8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오전에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42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23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속에 가을이 깊어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